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아이고야, 또 이름을 안 썼네. 인하대 철학과 고생 박기영. 네. 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47번째 시간이고 또 단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배울 단어가 조금 많아요. 조금 많고 이제 용법에 대해서도 용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뤄볼게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1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어 형태 같은 거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쓸 테니까 단어 형태는 필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외에 뭔가 음이라던가 용법이라던가 이런 거 쓰는 거는 그건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죠. 아가토스. 아이고야. 쉬운 단어인데 제가 글씨를 참 못 쓰죠.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 아가, 해, 아가, 톤.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이거는 이제 형용사인데 이제 기본 뜻이자 제일 중요한 뜻은 이제 좋은이에요. 좋은 아니면 뭐 훌륭한도 있고요. 근데 사실 얘가 뜻이 되게 많은데 막 좋은, 훌륭한, 고귀한 이게 다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 좋은으로 거의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어떤 그 맥락의 의미를 강조해 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엔간하면 이 좋은이라는 뜻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이라는 뜻만 알아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언이 가능하죠. 뭐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죠. 어떤 도덕적 좋음. 이게 뭐예요? 선한 거죠.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유용함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연히 뭐 훌륭한, 고귀한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좋음이라는 뜻으로, 좋은이라는 뜻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런 형용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오늘 단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써야 돼요. 안입니다. 근데 이 안이라는 애는 이제 불변화사고 사실 우리 이거 이미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조건문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 단어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조건문이라는 구문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하면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약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주 약하게.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이 있긴 할 텐데 이걸 굳이 뜻을 해석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냥 조건문에서 쓰이는 어떤 불변화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건문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프로타시스라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아포도시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글씨가. 근데 이 안이라는 거는 아포도시스에다가 써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절 안에다가 써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에서 절대 절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절대 첫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포도시스라고 하는 하나의 절 안에서 절대 첫 단어가 아니고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위치를 말한다면
동사 다음에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부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뭐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우, 우크, 뭐 우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부정사 뒤에도 올 수가 있고 동사 뒤에도 올 수가 있고 뭐 사실 뭐 아무 데나 올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빼놓고 절대 첫 단어가 아니다. 첫 단어 빼놓고 다 올 수 있다, 위치가. 물론 이제 보통은 동사 뒤나 아니면 뭐 우 뒤에 오겠죠. 아니면 뭐 이제 맨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이 절에 아포도시스라고 하는 절에 맨 뒤에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절대 첫 단어는 아니다. 그런 불변화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악시오스. 악시 아 악시온 악시오스 악시아 악시온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얘가 지금 악센트의 기준이죠. 중성, 주격, 단수니까 얘가 악센트의 기준이고, 악센트의 기준이 그래서 이제 이 알파에 고정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여성 형태를 보니까 여성 형태의 울티마가 길어서 지금 페널트로 옮겨갔죠. 그것만 신경 쓰면은 이제 형태에 대한 의문은 없을 거고, 어쨌든 뜻이 지금 가치 있는이란 뜻이에요. 뭐, 가치 있는, 아니면 뭐 훌륭한, 뭐뭐 할 만한, 아니면 뭐, 뭐뭐의 가치가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런 뜻을 표현해 줄 때, 물론 이제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만 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주 속격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격은 가치와 값의 속격, 혹은 이제 가치와 값어치의 속격,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속격 명사가 동반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트로포스, 아틀루, 악시오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일단은 여러분의 그 눈치로, 비록 여기에 관사는 없지만, 여러분의 눈치를 가지고 대충 한정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정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죠.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 가치가 얼만큼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상의라고 하는 속격이 맞죠? 그래서 상만큼의 가치가 있는, 혹은 뭐 상줄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가치가 있대. 근데 그 가치가 얼마 정도의 가치예요? 상을 줄 만한 가치예요. 너한테 이제 이제 상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상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값어치라고 할 수도 있고, 값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거를 뭘로 표현해 준다? 속격으로 표현해 준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부정사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사라는 건 이제 명사 비스무리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가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트로포스 파이데우. 아니,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 펜이? 제 펜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죠. 펜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저는 이 펜을 끝까지 쓸 겁니다. 거의 저의 태블릿 PC가 누더기가 될 때까지 이 펜을 절대 안 바꾸겠습니다. 저는
저는 삼성에 대항하겠습니다. 절대 펜을 새로 사지 않겠어. 어쨌든 악센트도 찍어주고 자, 안트로포스 파이데우 에인 악시오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 이, 이 부정사가 가리키는 동작 있잖아요. 그 동작을 이제 해줄 가치일 수도 있고 수행해줄 가치일 수도 있고 받을 가치일 수도 있고 그건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파이데우 에인이 교육 교육할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건 지금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그 누군가인지 몰라요. 이제 누군가를 이제 가르칠 가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 그 파이데우 애인이라고 하는 부정사를 사용해서 그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인가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속격이 와가지고 각과 값어치를 표현해 줄 수도 있다. 명사의 속격을 이용해서 반면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그 부정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뭐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가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교육할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교육해줄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학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선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문맥을 좀 봐야 아는데 교육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은 교육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야? 학생인 거죠? 학생이나 뭐 제자 뭐 그런 거죠. 반면 이제 교육할 가치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선생인 거야. 선생으로서 뭔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거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부정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속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부정사가 이제 설명해주는 용도의 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어는 하나 더 말해야겠네. 근데 이 부정사라고 아니 뭐냐 부정사나 속격 같은 거랑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악시오스랑 역격을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격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레퍼런스의 역격, 참조의 역격이라고 하는 용법을 말했었는데 저희 명사 입문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역격의 뜻은 한마디로 이제 동사의 동작과 연관이 있는 건 맞아요. 연관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주어는 아니에요.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동사의 동작이랑 연관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레퍼런스의 역격 혹은 이제 참조의 역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참조의 역격은 무궁무진한 용법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에게였어요. 그래서 뭐뭐에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경우에는 관점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역격으로 나타낸 명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안트로포스, 토이스, 홀리, 아이고, 홀리타이스, 그리고 이제 뭐, 아틀루, 아이고, 공간이 없네. 악시오스, 맞나? 맞죠? 악시오스. 이렇게 쓰면은, 지금 봐보세요. 사람인데, 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상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역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그 시민들에게 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죠. 그 시민들에게 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 근데 이걸 좀 우리가 부드럽게 의역을 해주면 그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 시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상줄 가치가 있는 사람, 상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굉장히 복잡했지만 속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악시오스와 함께. 혹은 부정사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동작을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동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교육할 가치, 교육받을 가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역격을 사용해서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다는 판단, 가치가 있다는 관점을 내린 어떤 주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이제 역격으로 해서 참조의 역격이라고 부르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그런 건지,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건지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다른 단어, 속격, 역격, 그리고 이제 부정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뜻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열심히 지우고요. 그 다음 단어를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하기 전에 물을 잠시 마시고 올게요. 제가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각과 가치의 독격을 받을 수도 있고 참조의 역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아니 왜 이렇게 끊기지? 글씨가? 아낙시오스, 아낙시온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는 일단 가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이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 악시오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이제 앞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거를 갖다 붙여준 건데 이게 부정을 의미하는 게 이제 그냥 알파를 갖다 붙여도 부정이 되고 혹은 이제 안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여도 부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아를 갖다 붙이는 경우에는 자음일 것이고 뭐 안을 갖다 붙이는 경우에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거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부정을 의미하는 뭔가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죠, 형태가. 원래는 세 개였는데.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이었던 애가 부정을 갖다 붙이니까 남성이랑 여성이 형태를 공유하고 중성이 따로 있고 해서 두 개의 어미를 가진 형용사가 된 거죠. 세 어미 형용사에서 두 어미 형용사가 됐죠. 이거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을 붙이면은 부정의 의미로 바뀌면서 이제 줄어든다. 형태의 개수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냥 가치 없는 이라고 하는 뜻만 알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음, 이번에는 명사인데, 아르케, 아르케스, 해, 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게 뜻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시작이고요. 하나는 지배예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로 갈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파생되는 뜻이 여러 개 있어요. 시작, 아니면 뭐 태초, 시초,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원리. 원리라는 게 어떤 이제 근본적인 뭔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랑 엮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스림, 아니면 뭐 지배지, 그러니까 지배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관할 구역.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제국, 뭐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중심적인 의미와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배 아니면 뭐 권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주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지배니까 이 땅의 지배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지배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지배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예 뭐 제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명사인데, 지우는 게 제일 귀찮아요. 게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짧은 알파 명사죠. 짧은 알파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짧았는데 여기서 이제 길어진 거죠. 그래서 짧은 알파 명사다. 그리고 이제 여성 명사고 뜻이 중요하죠. 뜻은 그 건축물 중에서 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리 말고 건축물 다리. 그러니까 이 교량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대피라의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또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아이고 디다스코, 디닥소, 에디닥사. 그다음에 데디다카, 데디다카. 그리고 데디다그마이,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에디다스텐, 여기겠죠?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가르치다, 교육하다예요. 이 뜻을 듣자마자,
파이레오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이제 뭐 파이레오는 원래 I에서 파생된 거라서 I를 가르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왜 미묘하게 차이가 있냐면, 이, 데,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애는 가르치는 것 중에서 좀 더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이레오가 좀 더 의미가 넓어요. 그리고 이제 디다스코는 좀 더 한정된 의미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이거 별로 고민하느라 머리 싸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배울 단어는 DK라고 하는 단어인데, DK, DKS 해. 이 단어는 솔직히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고유명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막 어떤 사법기관 같은 데 가면은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뭐 디케 여신상 뭐 이런 게 꼭 하나쯤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케인데 물론 이제 신의 그 의미를 줄 때는 좀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디케 이러면 이제 뭔가 신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냥 디케만 있을 때는 정의 아니면 뭐 발음, 올바름 아니면 뭐 공정 이런 뜻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대문자로 굳이 쓰면은 뭔가 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의 신, 디케 뭐 이런 식으로요. 정의의 여신, 디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이 정의랑 관련이 있는 온갖 게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소송도 되고, 재판도 되고, 형벌도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 2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도덕 법칙과 관련된 거보다 아니면은 실정법이라고 하죠. 우리 실제로 그 법전에 쓰여 있는 법 구절들 있잖아요. 법 조항들. 그거랑 연관지어서 정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어떤 그 관습 있잖아요. 관습, 전통, 관계. 이거에 들어맞는 게 정의로운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대대로 종교 시설에는 어떤 그 사제들만 침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침입한 어떤 엉뚱한 사람이 사제도 아닌데 냅다 신전에서 중요한 어떤 공간에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들어갈 수도 있지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통 관습을 어기는 거야말로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이 현대인들이 이걸 정의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다는 뜻이겠죠? 까놓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게 그리스인들의 정의라는 게 현대인이 생각하는 정의랑 완전히 동떨어 있으면 애초에 우리가 이걸 정의라고 번역하면 안 돼. 그냥 디케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역해서, 음차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정의, 올바름, 뭐 공정, 뭐 소송, 재판, 형벌 뭐 이렇게 쓰고 있다는 소리는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DK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배울게요. 하나는 이제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형용사고, 또 이제 여기다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디코스, 아디콘,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뜻이 기본적으로 이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은 정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정당한이라는 형용사야. 정의로운이라는 형용사야. 정의라는 명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지. 근데 여기다 이제 부정의 의미를 넣어주면 뭐예요? 부당한, 부정한, 올바르지 않은, 옳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을 붙여줬더니 원래는 남성, 여성, 중성 형태가 다 각각 따로 있었는데 부정을 붙여주니까 두 개로 줄어드는 남성, 여성이 하나, 중성 하나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도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동사인데 에텔로, 에텔레소, 그다음에 에텔레사, 그다음에 에텔레카. 지금 이거 제가 쓴 게 뭐예요? 기본형이잖아요. 기본형이 원래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뒤에 두 개가 없어요. 이게 다야.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두 개로 만들어야 되는 형태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안 쓴다. 그래서 얘의 뜻이 중요하겠죠? 얘의 뜻은 이제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라다, 뭐 소망하다, 원하다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어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는 게 일단 이 에테로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 가끔씩 텔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이 에텔로에 비하면 좀 덜 나오지만 어쨌든 텔로라고 쓸 때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텔로, 에텔로, 그리고 에텔레소, 에텔레사, 에텔레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되게 특이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음이 지금 어간 연장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간 연장 규칙을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알파는 에타로 연장되고 엡실론은 또 에타로 연장되고 또 이제 A로 연장될 때도 있고요. 이오타는 긴 이오타, 오미크론은 오메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윕실론은 긴 윕실론으로 아니면 이제 I는 에타 이오타 미참자로 그리고 이제 아우는 에우로 A는 에타에다가 이오타 미참자로 에우는 에우로 그다음에 뭐 오이는 오메가 이오타 미참자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진짜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어간 연장은 그냥 눈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오가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규칙을 굳이 안 외우더라도 기본형을 어느 정도 외워놓은 사람이라면 자유자재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간 연장을 붙여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붙여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어간 연장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간 연장만 문제인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도 문제예요. 여기도. 큰일 났네. 지워버렸네. 이 에텔레카 이 부분을 보면은 얘 어때요? 자음 중복을 해야 되죠? 근데 자음 중복이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에타가 된 거야. 그 소리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음 중복이 된 상태면 이걸 일단 그대로 가지고 이걸 갖다 바꾸면서 우리가 완료, 직설법, 능동태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 이걸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 이 에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안 바뀌어요. 어간의 앞부분이 아예 안 바뀌어요. 그냥 이 에텔레까지만 놔두고 이미 이제 중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뭐라 형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미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안 건들고 이 에텔렉 이걸 가지고 에사 혹은 에인, 에멘, 에테, 에산을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이제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를 만들 때에는 앞부분을 아예 안 건든다. 그냥 이 에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뒤에 어미만 바꿔주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과거 완료할 때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있고 내가 혹은 너가 그가 우리 너희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뭐를?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당연히 이제 부정사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에텔레, 아니지, 에텔로.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원하다가 되겠죠. 근데 뭘 원하냐? 톤, 아델, 폰, 톤, 아델, 폰?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아우리스트, 부정사, 능동태죠. 그 소리는 뭐냐면 얘는 일단 능동태이고 그리고 단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정사니까 이제 명사처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기, 가르치는 것, 가르침, 뭐 이런 거죠. 근데 나는 바란다. 뭘 바래요? 가르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일종의 동사는 동사니까 뭔가 목적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목적어냐?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이 부정사의 목적어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는 내 형제를 이제 이 관사가 이제 소유대명사로 해석돼서 나는 내 형제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르치기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어휘의 용법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가르치기라고 하는 어떤 부정사를 가르치기라고 하는 어떤 부정사를 거기에다 이제 직접 목적어처럼 사용해 준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이제 목적어로 쓰인 어떤 부정사예요. 왜냐? 부정사라는 거는 동사적 명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로도 쓸 수 있고 직접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사니까. 부정사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목적어로 쓰인 부정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단어들 있죠. 텔레우오 뭐 이런 단어도 있었잖아요. 이 경우에도 부정사를 가졌었죠. 부정사를 가지는데 그 부정사는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목적어가 된 부정사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부정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명사니까. 명사는 직접 목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목적어가 된 부정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정사에도 뭔가 이제 따라오겠죠. 이,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동사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어떤 목적어,
동사의 어떤 뭐 주어, 동사의 뭐 그런 어떤 감정 목적 이런 식으로 뭐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 에텔레소, 에텔레사, 에텔레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당연히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앞에다가 우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뭐 에텔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우를 붙여주면은 그거는 이제 바라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소망하지 않는다 되겠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모음이죠. 그러니까 우크가 돼야겠죠? 지금 약순표니까. 어쨌든 우크 에텔로라고 하는 애는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얘가 지금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이니까 바라지 않는다가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거절, 뭐 그런 뜻.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유도리 있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단어는 그 다음 단어도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이미 앞에서 이제 문법 배우면서 배웠던 단어인데 불변화사예요. 이것도 아이고 불변화사 A도 있었고 이제 애안도 있었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얘는 지금 복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애안 이렇게 해야겠죠. 어쨌든 애안 이런 애들도 있었죠.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불변화사예요. 불변화사고 이제 굳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 if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만약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조건절에서 조건문에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건문에서 쓰는 불변화사다. 그래서 우리가 용법들 다 배웠죠? 우리가 6가지를 배웠잖아요. 보다 생생한 미래 혹은 더 생생한 미래라고 하는 걸 하나 배웠고 그거는 애안을 썼죠. 그리고 이제 뭐 덜 생생한 미래라는 것도 있었고 그건 A를 썼고 뭐 이제 현재 일반, 과거 일반, 현재 반사실, 과거 반사실 이런 거에다가 각각 이제 A를 쓸 때가 있고 애안을 쓸 때가 있고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생각하면 얘네들은 이제 그 조건문에서 프로타시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절을 이끄는 거예요. 그 절의 앞부분에 오면 되겠죠? 여기 앞에 위치하는 거죠. 그 프로타시스라고 하는 애의. 그것만 생각하면은 딱히 그 외에는 뭐 고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애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범한 단어예요. 헤메라, 헤메라스. 음, 얘의 뜻은 하루입니다. 하루, 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그 오늘 내일 할 때 그 시간의 단위 하루 있잖아요. 그 하루예요. 날, 그러니까 데이가 되죠, 데이. 그게 뜻이고, 그 다음에 뭐 딱히 이 단어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 갈라테스, 해 이런 단어는 이제 뜻이 바다거든요. 바다인데 얘는 약간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방언에 따라서 철자가 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마 두 개가 바티카에서는 타우 두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가끔씩 보면 싹 보여요. 그러니까 탈라사라고 해도 되고 탈라타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방언에 따라서 좀 철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얘도 하나 결여된 게 있어요. 아이고 타프토 혹은 탑토 그리고 이제 탑소 그리고 에타 에탑사 그리고 문제는 네 번째 게 기본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탐마이 그리고 이제 에타펜 에타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얘의 뜻은 이제 묻다인데요. 그 땅에 묻는 거 있잖아요. 뭐를 땅에다 묻다. 그게 뜻인데 이게 그냥 묻다로 쓰일 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얘는 어떤 뜻이 좀 강하냐면 시신을 묻다 아니면 뭐 시체를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매장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장례의식이에요. 장례의식을 치르다. 이게 이 탑토 혹은 탑토 이렇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신, 시체를 묻다라는 뜻이 강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고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장례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모든 종교의 시작 중 하나는 장례 의식이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이제 동물들도 장례 의식을 치른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볼 때가 많아요. 막 이제 뭐 호메로스에서도 장례 지내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아무튼 그렇더라. 그 다음에 이것도 불변화사인데 글씨가 안 좋죠. 카이토이. 이 카이토이라고 하는 애는 불변화사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불변화사라는 애들은 좀 그 심오한 구석이 있어요. 아무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불변화사라는 애들은 유독 심오하고 괴상한 뜻이 많은데 어쨌든 얘는 생긴 것부터 괴상해요. 지금 보면 어때요? 악센트 규칙 개무시하죠?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악센트 규칙도 좀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형태도 특이하지만 얘는 뜻도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카이랑 토이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 토이라는 애가 일단은 이 토이라는 애는 어떤 다른 불변화사에 갖다 붙어가지고 토이를 이때 갖다 붙여가지고 원래 그 불변화사를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토이 자체도 이 토이라는 그 불변화사 자체도 뭔가 이제
내가 지금부터 사실을 말할 거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화자가 청자한테 난 지금부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라고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카이랑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합쳐진 뜻은 뭐냐?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예시를 좀 들어주기 위해 영어로 표현하면은 and inde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nd further 이럴 수도 있고 and yet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 그리고 실제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도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뭔가 이제 좀 더 사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뜻들을 다 나열해서 보면은 뭐 그리고 실제로도 아니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사실은 그래도 아니면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아니면 뭐 게다가 또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뒤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화자가 이 이후에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느낌을 좀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화자랑 청자가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청자가 뭐라 말했어요. 뭔가 주장이 있겠죠? 주장 아니면 뭐 어떤 발화를 할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고. 근데 화자가 딱 생각을 한 거야. 청자 너 개소리 하고 있는데 난 너한테 반대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실의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한테 이제 사실을 말할게. 내가 진짜를 말할게. 내가 지금부터 리얼 참투루를 말할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진짜로 반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자고 너는 청자잖아요. 청자가 뭐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청장이 너한테 반대를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은 좀 수사학적인 어떤 장식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로 어떤 강한 반대를 담은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제 수사학적으로 좀 곁들여주는 표현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강조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뭔가 반대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수사학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반대하면은 결국엔 뭐예요? 야 내가 진짜를 말할게. 진짜로는 이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여서 뭐라고 딱 뜻을 말하기가 그렇네요. 여러분의 눈치와 유도리가 필요합니다. 불변화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불변화사는 그냥 어렵다. 이 생각을 깊게 하지 말자.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 두 개를 또 묶어서 말할게요.
카코스를 먼저 쓰자. 카코스. 위에 너무 붙였었네. 카코스. 카해. 카콘.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어요. 칼로스. 칼레. 칼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정확하게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쁜, 악한,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칼로는 아름다운, 좋은, 고귀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물론 어떤 물리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외모가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동물이 뭐 귀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이 되게 아름다운 거일 수도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물리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지만은 혹은 이제 어떤 도덕적인 좋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 선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칼로스라는 애가 뭐랑 비슷해요? 아가토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칼로스와 아가토스는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칼로스와 카코스는 완전 반대된다. 왜? 칼로스는 이제 아름다운 좋은 일인데 지금 카코스는 뭐예요? 나쁜 거예요. 이 나쁘다는 게 도덕적으로 나쁘면은 뭐예요? 악한 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쁜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죽음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음, 부패, 파괴, 고통, 멸망 이런 게 뭐예요? 나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악함, 타락, 아니면 뭐 불결, 부정 이런 건 뭐예요? 악한 거죠. 사실 이게 나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에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는 나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 거에서 도덕적 악함은 일부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이제 아가토스나 칼로스가 표현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중에서 도덕적인 좋음, 그 선함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그거를 조금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코스, 칼로스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를 배워야 됩니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 막 동사의 그 어미 중에서 메타 이거 있잖아요.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메타로 쓸 때가 있는데, 저만 그러면 다행이고요. 쌉, 쌉써졌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폭격을 받을 때도 있고, 대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당연히 뜻은 달라요. 폭격을 받을 때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대격을 받을 때는 뭐뭐 이후에, 뭐뭐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아니면 크신이랑 신 둘 다 쓰는데 어쨌든 이 단어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 뜻이 이 뭐뭐와 함께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메타라고 하는 애는 산문에서 많이 쓰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애는 운문에서 많이 쓰거든요. 운문이나 아니면 좀 오래된 관용구?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메타라고 하는 애는 산문에서 많이 쓴다. 그리고 이게 더 많이 써요, 메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한다는 말은 좀 불길한 말이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메타는 속격으로 쓸 때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동반이에요.
동반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그리고 대격이랑은 뭐뭐 이후에라고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시는 일단 한국어로 예시를 들게요. 뭐 예를 들어 뭐 사련은 화성과 함께 모험한다. 이 화성과 함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동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 플러스 속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굳이 말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뭐뭐와 함께를 뭐라고 써요? with로 써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뭐뭐로써 그러니까 도구를 나타낼 때도 뭐를 써요? with를 써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with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지만 얘는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with는 뭐예요? 메타 속격이죠. 메타랑 속격이죠. 아니면 뭐 그 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with는 뭐예요? 도구,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전치사 없이 역격으로 쓴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전치사 없이 역격으로 쓰면 어떤 뜻인 것도 있었냐면 by, 즉 뭐예요? 행위자인 것도 있었죠? 아, 이건 아직 안 배웠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직 안 배웠네. 어쨌든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건 영어권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좋은 점이 이거죠? 헷갈릴 게 없어요. 아무튼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동반,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속격하게 쓰인다. 그럼 이제 대격은 뭐냐면 이제 뭐뭐 이후에, 그러니까 뭐뭐 이후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공간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혹은 시간적인 거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메타, 켄, 마켄 이런 뭐예요? 전투 이후에죠. 전투 이후에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전투가 일어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의 시간적인 이후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메타, 관사를 써줄까? 콘, 호메론 하면은 이건 뭐예요? 호메로스 다음에죠. 호메로스 다음이라는 건 뭐예요? 공간적인 어떤 뒤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메타 속격도 예시를 들면 이럴 수가 있죠. 메타, 폰, 필론 하면은 얘는 뭐예요? 친구와 함께죠. 아니, 정확히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죠. 복수니까. 친구들과 함께 동반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뭐와 함께가라고만 외워두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뭐뭐와 함께라는 게 워낙 다양한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뭐뭐와 동반하여로 외우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뭐와 동반하여.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메타 속격을 그냥 뭐뭐와 동반하여로 외우세요. 헷갈리면. 근데 이제 나는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뭐뭐와 함께로라고만 써져 있어도 바로 동반의 뜻을 떠올릴 수 있다 하면은 그러면 그냥 뭐뭐와 함께로 외우시고요.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의 자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예, 메타까지 했죠. 그다음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배우는 단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소리는 뭐예요? 모든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배우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를 가르쳐 드릴 리가 없으니까요.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운명, 숙명 이런 게 있는데요. 원래는 어떤 할당된 부분을 의미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마다 각자 할당된 부분이 따로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람마다 이제 운명이 각각 제각각 부여된 거죠. 사람마다 이제 운명이 할당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왕에게는 왕의 운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거지에게는 거지의 운명, 뭐 평민에게는 평민의 운명, 귀족에게는 귀족의 운명, 그런 게 이제 할당돼서 부여돼서 있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란 뜻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원적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원보다는 요즘 쓰이는 뜻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단어도 중요하죠.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네. 무사, 무세스 하면은 얘는 뭐예요? 무사여신이죠. 그러니까 무사여신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시의 여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의 여신일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신들이 여러 명이 있죠. 보통 신화에서 말할 때는 막 어떤 경우에는 뭐 9명 있다고 할 때도 있고, 뭐 그 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신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쨌든 무사 여신. 그리고 이제 또 우리한테 좀 익숙한 단어는 뭐예요? 뮤즈죠. 근데 뭐 이건 그냥 영어 표현일 뿐이고요. 어쨌든 무사, 무세스, 해, 뭐 이런 게 있고요. 아, 지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쓸게요. 네아니아스죠. 네아니 우, 호. 얘는 뜻이 되게 쉬워요. 뭐 젊은이, 청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앞에 이제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영어의 new랑 똑같거든요. 발음도 네죠, 심지어. 네우의 new. 어쨌든 젊은이, 청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건 별로 알아봤자 쓸모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배워야 되는 단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다 중요한 단어죠. 미쳤죠? 포플론 거친 거친 숨겨요. 이거 히읗 발음 들어갑니다. 플론 포플루 토. 이 단어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래 이제 도구거든요. 도구. 예를 들어 뭐 연장, 도구, 연장, 아니면 어떤 뭐 어쨌든 툴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수로도 이제 도구라는 뜻이지만 복수로도 도구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복수일 때 다른 뜻을 가지기도 해요. 어쩔 때 그러냐면 복수일 때 뭐 이제 가끔 무기, 들 아니면은 이제 뭐 경기, 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일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뜻은 연장, 도구 이런 거예요. 이제 복수로 쓰여도 당연히 연장, 도구라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복수일 때 가끔씩 무기나 병기들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제 무장병사도 사실 이 호플로이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복수일 때 호플로이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호플로이가
무장병사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호플론이랑 굉장히 밀접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플리테스거든요. 호플리2, 호. 이게 무슨 뜻이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군대에 대한 건 잘 모르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 잘 몰라요. 까놓고.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중장갑 보병이라고 한대요.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중장갑 보병. 제 기억으로는 소크라테스도 중장갑 보병이었다고 했던 것 같고 크세노폰은 장군이었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장갑 보병이 그 당시 옛날 고전시대 그리스에 굉장히 군인 중에서 전형적인 존재였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게 무기는 맞거든요. 무기는 맞는데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좀 그 중장갑 보병들이 쓰는 큰 방패가 있대요. 저는 이제 군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중장갑 보병들이 쓰는 뭔가 큰 방패가 있나 봐요. 굉장히 특징적인. 그래서 그 방패를 가리키는 걸로 쓰이는 어떤 특수한 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장갑 보병들이 드는 큰 방패를 특히 강조하는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리테스는 중장갑 보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중장갑 보병이 뭔지 찾아보려고는 했는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스 군사사 뭐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본 이제 호플리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가 붙잖아요. 이 테스가 붙으면 보통 어떤 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플론이라고 하는 게 이 테스가 붙어서 호플리 테스가 됐으니까 무기 그 중에서 이제 중장갑 보병이 쓰는 큰 방패를 쓰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장갑 보병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폴리스의 사람이 돼서 뭐 폴리테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포이에테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 제작자 해가지고 포이에테스 결국엔 시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스트라티오테스는 군대의 사람 해가지고 군인이 되는 거고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배울 거는 팔라이. 팔라이는 부사인데요. 오래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long ago인 거예요. 근데 이 부사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은 한정적 위치라는 게 있고 서술적 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정적 위치의 경우에는 수식어구, 그러니까 수식어일 수도 있고 수식어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형용사에 상당하는 부사, 전치사구, 명사의 속격도 한정적 위치에 올 수 있더라라는 말을 제가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할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문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호이, 아이고야. 글씨가 제일 문제죠, 저는. 글씨체 교정을 해야 하나 싶어요. 할라이 하고, 그 다음에 안트로포이. 이러면 이거 뭐예요? 포이라는 관사랑 지금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관사. 바로 옆에 왔네? 그럼 얘는 뭐예요? 한정적 위치죠. 아니면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끝나는 괄호를 딱 쳤는데, 그 괄호 안에 있네. 뭐예요? 한정적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이, 팔라이, 안트로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줘서 오래전의 사람인 거죠. 오래전의 사람은 뭐예요? 옛날 사람.
거죠. 아, 근데 지금 이거 복수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을 호이, 팔라이, 옛날 사람들을 호이, 팔라이, 안트로포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부사도 수식어로 쓸 수가 있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팔라이라는 부사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 아니 뭐랑 반대되냐면 닌이라는 거 배웠어요. 닌이 뭐였냐면 우리의 뜻을 제가 지금, 현재, 이 순간, 아니면 뭐 영어로는 뭐 now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호이 하고 닌 하고 안트로포이. 이건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죠. 아니면 뭐 이제 호의라고 하는 관사를 종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현재 사람이죠. 현재의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 아니면 뭐 이제 뭐 men of the present day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팔라이 같은 경우에는 men of old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부사인 팔라이는 뉘인의 반대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연달아서 단어를 배워봅시다. 지금 다 비슷한 단어네? 다 비슷한 단어니까 제가 연달아 쓸게요. 보이, 에, 테스. 보이에, 투, 호. 이런 단어가 있고, 폴리테스, 폴리투, 아니면 뭐, 호. 이런 단어도 있고, 스트라, 티, 오, 테스. 스트라, 티, 오, 투. 이런 단어도 있고, 얘네 뜻들을 이제 딱 보면은, 얘는 이제 시인, 아니면 뭐, 시인, 시인도 어떻게 보면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 작가, 제작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얘는 시민이라는 뜻이 있고요. 얘는 이제 군인, 병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이제, 호의의 테스는 좀 덜 드러나긴 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 테스예요. 지금 이 테스.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어떤 테스거든요. 테스. 테스일 수도 있고 이제 이 테스일 수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얘네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이 에 테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이제 제작자죠. 제작자 중에 또 이제 특히 시를 만드는 사람 하면은 시인이죠. 시인은 이제 작가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 폴리테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있잖아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 국가, 도시 뭐 이런 뜻의 있는 폴리스에다가 어떤 사람의 의미를 주니까 그게 뭐예요? 폴리스 사람, 시민이죠. 이제 뭐 스트라티오 테스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군대 사람이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병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 다 뭐예요? 테스죠. 테스면 지금 호격 단수 어떻게 됐어요? 호격 단수가 테스니까 알파겠죠? 만약에 이게 테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한 S였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역격 단수가 뭐가 되겠어요? 에타가 되겠죠? 에가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됐고, 크라티오테스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이, 글씨가? 아니, 또 글씨가? 쉽지 않죠. 크신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형태가 두 개 있어요.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아이고, 신일 수도 있어요. 크신, 신이라는 전치사인데, 얘는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안 써져? 얘는 이제 역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 크신, 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뜻이 동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뭔 뜻이 있을 수도 있냐면 방식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동반이라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방식의 뜻이라면 뭐뭐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타에서 비슷한 걸 봤어요. 메타와 속격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동반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메타와 속격은. 근데 이것도 보세요. 크신 혹은 신에다가 역격을 주면 이것도 동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인 뜻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크신, 신에는 방식, 방법의 뜻도 있긴 하지만 근데 쓰이는 곳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동반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보통은 산문, 아티카 산문에서 보통은 메타 속격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크신 시는 어디서 나오냐? 운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운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일 수도 있고요. 노래, 비극 이런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 시는 그나마 이제 좀 시, 노래 그런 쪽에 쓰인 이제 보통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크신은 이게 좀 더 오래된 형태예요. 크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티카 운문 중에서도 유독 오래된 형태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투키디데스 같은 사람, 역사학자라고 해야 돼. 역사가 투키디데스 같은 사람이 이 크신을 좋아하고 투키데스가 됐죠. 특히 디데스 아니면 뭐 이제 비극 작가들 있잖아요. 비극 작가들도 크신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신이라는 것도 좀 오래 이제 이 메타보다는 좀 더 운문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메타는 메타 속격은 산문에서 보통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어디에서도 그럴 수 있냐면 어쨌든 신이든 크신이든 이게 좀 관용구 있잖아요. 관용구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표현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 전통적 표현? 그런 경우에 이제 신이 좀 많이 쓰여요. 이게 어쩔 수가 있냐면 특히 뭔가 이제 조력의 의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그 뭐뭐와 함께가 어떤 다른 사람의 조력 혹은 나와
나와 그 존재, 그 사람의 공동적인 어떤 그 상호 도움, 조력, 노력 같은 게 필요할 때, 공동 노력 같은 게 필요할 때, 이 신, 그 신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신, 헤오이스. 이러면 뭐냐? 신과 동반하는 건 맞아요. 신과 동반하는 건 맞는데, 이제 신과 함께는 맞는데, 물론 여기서 신은 이제 복수죠. 신들과 함께는 맞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신들의 조력, 아니면 뭐 도움과 함께, 도움으로,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반이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메타라고 하는 거는 메타 플러스 속격이라는 거는 약간 사람의 동반에 좀 더 자주 쓰이거든요.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이 아닌 동반도 있을 수가 있죠. 신 역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닌 동반은 뭐 예를 들어서 신 플로이스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이게 무기죠. 복수로 쓰여서 지금 무기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무기와 함께 뭐예요? 무기를 갖추고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냅다 그냥 플로이스라고만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무기로서예요. 그러니까 무기로서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라는 수단으로서 무기라는 도구로서 무기를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가지고 뭔가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이제 그냥 역격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신이 들어갔다. 신이 들어가면 이건 그냥 동반의 의미. 이건 그냥 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방패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무기를 갖추고 무기와 함께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반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좀 전통적인 관용구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전통적인 관용구라는 게 오래된 전통적 표현. 이 전통적인 오래된 관용구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우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특히 어디서 그러냐면은 방법, 방식의 의미로 쓰일 때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려야 돼요. 신, 그리고 이제 뭐 디케. 지금 역격으로 썼죠. 이건 뭐예요? 정으로, 이게 정의 방식으로 같았거든요. 아이고, 방식으로. 혹은 이제 뭐 정의 방법으로. 이게 뭔 소리예요?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거랑 똑같죠?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뭐 이런 뜻들이 다 이제 같죠? 똑같은 말인데, 결국에는 이 신 디케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정을 롭게가 돼요. 뭐예요? 약간 부사 같은 뜻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부사가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전치사 구죠. 전치사에다가 명사 중에 역격을 갖다가 붙인 전치사 구인데, 결국에 지금 이걸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사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쉰이라고 하는 애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좀 더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쉰 디케, 크신 디케라고 써도 되고 좀 낡은 느낌을 주면은 어쨌든 간에 약간 부사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 부사는 아니에요. 부사는 아닌데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의로운 방식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정의롭게죠. 그냥 관용구라서 해석을 할 때는 마치 부사처럼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롭게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단어가 두 개 더 남아있네요. 다음 단어는 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토, 탁소, 탁소, 아니 탁소, 탁소, 에타, 에탁사, 그리고 이제 뭐 테타카, 테타그마이, 아니면 뭐 에타크, 켄, 타토, 탁소, 에탁사, 테타카, 테타그마이, 에타크텐. 이 단어는 뜻이 이제 어떤 질서를 부여해서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기본적으로 질서랑 배치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뜻만 들어있으면 거의 들어봤거든요. 뭐 정렬하다, 정렬하다, 혹은 뭐 배치하다, 혹은 뭐 나열하다, 아니면 뭐 질서 잡다, 아니면 뭐 늘어놓다, 아니면 뭐 질서 지우다, 아니면 뭐 정돈이 돼버렸네. 정돈하다. 다 뭐예요? 어떤 질서를 주고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 뜻들이 다 될 수가 있다. 뭐 배열하다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뭐 아간벤이 이 동사를 되게 좋아하던데. 근데 아간벤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우리 그리스어 배우고 있는데 철학 배울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필로스라고만 써놓으면 뭐죠, 이거? 친구죠, 친구.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고 필로스, 필레, 필론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로스는 친구였고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는 명사가 있었고,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이라는 뜻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또 명사였죠. 이런 애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친애하는, 뭐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랑주는, 사랑받는, 이게 다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약간 용법에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영어로 loved가 될 수도 있고 loving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냐? 제가 예문을 두 개를 적어볼게요.
안트로폰, 보이스, 테오이스, 그 다음에 필로. 이런 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예문은 뭐냐? 호이, 테오이, 호이, 안트로포이스, 그 다음에 필로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두 예문 둘 다 보면은 필로스가 쓰였어요. 근데 얘네가 뜻이 미묘하게 달라요. 왜 미묘하게 다르냐면 이건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안트로폰, 필론이 지금 동반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역격이 끼어 있죠.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첫 번째는 그 신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를 보세요. 호이테오이, 호이 한 번 더 써줬고 지금 여기 필로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 이제 역격을 또 추가해서 써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사랑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랑주는 그 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두 개 다 어떤 경우예요? 신이 사람을 사랑을 해주는 거야. 지금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경우 다 제가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랑을 신이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이 경우에는 지금 안트로폰과 필론이 지금 걸렸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로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람에 걸렸고, 이 경우에는 신이라고 하는 명사에 지금 필로스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을 꾸며주는데, 이 경우에는 신을 꾸며줘요. 근데 지금 그 경우에 각각 이 필로스가 한쪽은 이제 얘는 지금 말하자면은 이 신을 마치 이제 느, 느낌적 주어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느낌적 주어로 치면은 신이 지금 얘를 사랑하느니라고 하는 그 어떤 동작을 해주는 약간 능동태의 느낌이 있거든요. 형용사이지만 형용사이지만 마치 이제 능동태처럼 쓰이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물론 이제 진짜 수동태는 아니고 마치 해석을 수동태처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받는일 수도 있고 내가 그 꾸며준 명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꾸며준 명사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하지만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첫 번째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그 신들에게 사랑을 바치는 사람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신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 필로스 필레 필론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제 이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보니까 마치 이게 수동태인 것 같기도 하고 능동태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문맥이에요. 문맥을 보고 이게 지금 신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지
사람이 신을 사랑하는 건지 뭔가 그 문맥을 보고 구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문맥을 나는 구분하기 싫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친애하는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썼는데요. 결국에 지금 오늘 배운 단어들이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안, 악시오스, 악시아, 악시온, 아낙시오스, 아낙시온, 아르케, 아르케스, 해, 게피라, 게피라스, 해, 디다스코, 디닥소, 에디닥사, 데디닥하, 데디다그마이, 에디닥텐, 디케, 디케스, 해, 아리아코스, 아리아콘,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 에텔로, 텔로라고 해도 된다고 했었죠? 텔로, 에텔로, 에텔레소, 에텔레사, 에텔레카, 그리고 두 개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에이, 에안, 헤메라, 헤메라스, 해, 탈라타, 탈라테스, 해. 물론 이제 탈라싸도 된다고 했어요. 탈라싸도. 그리고 이제 탑토 혹은 탑토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탑토, 탑토, 탑소, 에탑싸. 이 중간에 기본형이 하나 없고요. 페탄마이, 에탑텐, 에탑텐. 그리고 카이토이라고 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불변화사를 하나 배웠고요.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카코스, 카케, 칼론, 아니 카콘, 카코스, 카케, 카콘, 칼로스, 칼레, 칼론도 배웠고요. 메타가 속격이 올 수도 있고 대격이 올 수도 있었고 모이라, 모이라스 해도 있었고 무사, 무세스 해도 있었고 네아니아스, 네아니우 호도 있었고 호플론, 호플루토도 있었고 호플리테스, 호플리투 호도 있었고 팔라이, 호이에테스, 호이에투 호도 있었고 폴리테스, 폴리투 호도 있었고 스트라티오테스, 스트라티오투 호도 있었고 신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역격을 받고 카토, 탁소, 에탁사, 테타카, 테타그마이, 에타크텐이라는 동사도 있었고 필로스, 필레, 필론이라는 형용사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배운 단어의 전부다! 라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